두리옆에 야구치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요즘 최강 볼펜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최강 볼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속 줄을 이어서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이게 다 최강 볼펜 사랑해주시는 볼펜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프로야구에도 많은 도움 주시는 업체죠. 예, 그렇죠. 우리 땅에서 자라서 더욱 맛있는 우리 돼지. 네, 프로야구에도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시는 한돈자조금으로부터 오늘은 도움을 받아서 최강 볼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한돈자조금. 한돈자조금 혹시 아세요? 예, 알죠. 돼지고기. 그렇죠. 네, 돼지고기 예. 생산자 협회인데 이 농가들의 거출금을 통해서 예. 만들어진 단체고요. 이 우리 돼지 한돈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과 생산성은 야구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확실히 고기다 보니까 이 예. 프로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빛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먹으면 기운 날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축구에도 도움 주시고 아이스하키 등 이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후원을 통해서 한돈의 가치를 알리고 계신데 이번에는 최강 볼펜을 통해서 예.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딱 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날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날 더울 때는 단백질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더울 때 기운 떨어지니까 기운 날 때는 삼겹살. 네. 네, 목살 쫙 구워줘야 이제 딱 네. 힘이 나와요. 그렇죠. 조화롭죠? 같이 구워야지.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뒷맛이 깔끔하고. 아, 그럼요. 네, 네, 네. 예전에는 야구장에서 삼겹살 굽는 장면도 보이고 그랬는데 예, 한 10여 그렇습니다. 년쯤 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본방송 들어가시죠. 돼지고기 먹고 싶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삼겹살 불판 위에 있는 삼겹살만큼이나 뜨거운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우기라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팬들의 시선이 고정됐던 잠실 LG 기아전 막판 선두 싸움 구도로 움직일 시리즈였는데 기아가 3경기 모두 잡았습니다.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신 것처럼 이제 LG를 7게임 차 3위로 밀어냈고요. 2위 삼성과는 5.5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 가능성이 높아진 기아에 대한 모든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기아 얘기하면 이분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준 베테랑 기아만 20년. 예. 아니 오래부로 예, 뭐 베테랑 베테랑 그룹에 갑니까, 이제? 완전히 합류하는 분위기예요. 흐름이에요. 예. 김은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예. 김민진 기자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상태일 거예요. 그냥 파리 올림픽 그렇습니다. 출장 갔다 네. 왔잖아요. 올림픽 그 팀장으로요. 네. 내가 사실 피로 회복을 할 시간인데 지난 토요일에 바로 야구장으로 달려갔더라고요. 투혼이네, 투혼. 잠실 야구장. 기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 역시 저런 모습을 기다렸다 이런 거였는데 뭐 저도 일요일에 잠실 야구장 잠깐 가서 기아 떡아웃에서 땀 좀 흘렸거든요. 취재 내용 곁들여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기아 얘기 해볼 건데요. 예. 자, 시차 적응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잠실구장 더가우 분위기 일단 1승을 한 상태에서 이틀째 간 거잖아요. 네. 기아 더가우 분위기 어떻든가요? 뭐 제가 파리 올림픽 3주 정도 갔다 왔는데 네. 그 전에도 좋았었거든요. 근데 간 사이에 좀 살짝 안 좋았어요. 이상해졌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뭐 제가 그래서 못 봤으니까. 네. 근데 가기 전보다 더 좋다. 음. 네,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네. 토요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토요일에 경기 전에 잠실구장 보면 이렇게 그날 좀 흐렸거든요. 날씨가. 갑자기 경기 네.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먹구름이 저쪽에서 몰려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일부 관중들은 제가 봤을 때 양산용으로 쓴 것 같은데 우산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선수들이 이제 라커에서 쉬다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몇 명이. 그랬더니 비가 오는지 이렇게 막 하늘을 원래 살피잖아요 선수들이. 되게 분위기 안 좋을 땐 비 왔으면 바라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이럴 땐 해야지 이러면서 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비가 오나 안 오나라고 뭐 이렇게 살피러 나왔을 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보통 그냥 아무 말 안 하거나 좀 쉬고 싶다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특히 하는데 여름에는. 네, 이럴 땐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고 또 하나는 어떤 선수가 저한테 매직 넘버는 언제부터 세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30경기 남았는데 28경기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만 그만큼 그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2009년과 17년에 우승해본 선수들이 꽤 여러 명 있긴 그렇죠. 하지만 지금 기아의 대부분의 투수나 또 야수 중에도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선수들이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는 물론 우승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포스트 시즌 경험도 없는 선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매직 넘버 같은 게 들어만 봤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언제부터 세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지? 근데 좀 모른 것 같은데 매직 넘버를 세기에는 하고 보통은 2위 팀하고 뭐 계산을 할 때 10 한 자릿수 들어갈 때쯤. 한 자릿수 들어갈 네. 때부터 카운트를 하니까 그때부터 좀만 더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긴 시간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제가 그날 일요일이죠. 네. 옆구리 부상 당한 다음에 회복 중이죠. 최용우 선수 잠깐 봤어요. 일단 김은진 선수란다. 김은진 기자가 얘기한 건 젊은 선수들이죠. 예, 저는 한국 이제- 시리즈 안 해본 선수들. 네, 근데 저는 여기는 30대 베테랑. 후반 이상만 상대를 하니까 그런데요. 뭐 그날 보니까 티베팅하고 거의 회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쩡한데 왜 안 나오냐? 그래서 좀 농담을 던졌더니 웃으면서 뭐 조만간 퓨처스 경기 뛰고 확인한 다음에 완전히 괜찮은지 이제 그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용호 선수 고참이잖아요. 그쵸. 뭐 삼성에서도 뭐 우승 경험도 있고 아우, 그럼요. 기아에서도 이제 그 17 우승을 년에?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우승 가능성이 높아진 거에 베테랑인데도 고무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정규 시즌 우승까지 몇 분 응선인지 밖에서 보는 시각, 또 외부 시선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랑 이제 몇 %다 이런 얘기도 나눴어요. 그런데 또 최용호 선수가 과거에 또 뭐 6절 뭐. 6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나눈 대화 내용은 조금 좀 아끼겠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최용호 선수도 공부돼 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부터 하기가 살짝 어려운 게 지금 5.5경기 차이예요. 삼성과. 매직 넘버가 좀 나오나요? 매직 넘버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네. 네, 엑셀 돌려봤고요. 엑셀. 네, 그 차근차근 숫자 넣어서 찾아봤는데 지금 기아가 68승 2무 46패로 승률 0.596 달리고 있는데 이제 삼성, LG, 두산 등 이제 2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남은 경기 다 전승을 했을 때 가정하고 매직 넘버 따지는 거잖아요. 전승 경기 전승했다고 치면 삼성과 LG가 나란히 6할 3푼 4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아가 28경기 남았는데 22승을 더하면 승률 0.634, 6할 3푼 4리가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똑같아지면 이제 막 승자승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타이브레이크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빼고 우승을 가려면 한 경기를 더 해야 돼서 지금 19일 녹화 기준 현재 기아의 우승 매직 넘버는 23이다. 예. 아직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상대 지고 한 번 이기면 두 개씩 막 줄어드는 거니까 예. 23이면 슬슬 손꼽아 볼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을 야구 확정 매직 넘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5등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거. 요거 따져 보니까 지금 5등이라 하면 6등이라 하면 안 되고 지금 경기 수가 가장 많이 남은 롯데와 따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 가을 야구 확정 매직 넘버는 17. 예.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직은 좀 남은 생각보다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예. 하지만 뭐 금방 줄어든다는 예, 거죠. 그렇죠. 네. 한 번에 그냥 뭐 그렇습니다. 롯데랑 이제 하게 되면 쭉쭉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예, 자, 맞습니다. 이게 그나저나 새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 기아의 키 플레이어잖아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난 토요일에 김은진 기자가 현장 갔던 그 경기에서 LG전에서 5이닝 1실점 굉장히 잘 던졌어요. 근데 뭐 첫승 딴 것도 결과도 결과지만 그 뒷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라우어가 지난번 첫 경기 삼성전 때는 4이닝도 못 던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점을 하고 그래서 좀 경력이 화려한데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반신반의. 그래서 두 번째 경기에는 그러니까 기아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LG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2회까지는 잘 던졌는데 3, 4회에 이제 실점은 1점밖에 안 했지만 그것도 적시타도 아니고 땅볼로. 근데 투구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2회까지는 괜찮았는데 3, 4회에 너무 투구수가 많아져서 볼넷도 나오고 그래서 4회 끝나니까 97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교체되는 걸로 97경 교체. 네, 교체라고 생각을 하고 4이닝만 또 조기 강판, 아쉬운 강판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놓고 5회 말이 시작하면 보내야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5회 말에 라우어가 또 나와서 제가 그래서 끝나고 라우어 근데 이제 5회 초에 기아가 2대1로 역전을 했고
그리고 라우어가 5회 말을 굉장히 잘 던지고 물론 소크라테스가 호수비도 해줬지만 6회 초에, 6회 초에, 네. 빅 이닝이 되죠. 그래서 11대 1에서 이제 라우어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 운도 잘 맞아 떨어졌지만 라우어가 5회를 잘 던진 거죠. 근데 그 등판을 어떻게 하게 됐냐? 저는 감독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게. 왜냐면 외국인 선수고 이게 양현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현종이면 본인이 나갔겠죠. 근데 외국인 선수기 때문에 투구수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감독이 결정했다 생각하고 게임 끝나고 이제 이봉우 감독에게 물었고 이봉우 감독이 선수가 5회는 꼭 채우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했다. 대신 110개는 넘기지 않게 약속을 했다. 97에서 시작했는데. 네. 근데 108개에서 끝냈거든요. 네. 그리고 끝나고 라우어 이제 승리 투수 돼서 결국은 인터뷰를 할 때도 본인도 내가 요청을 했고 5회까지는 꼭 던지고 싶었다. 그래서 투구수가 많았는데 부담은 없었는지 물었더니 80개를 던지나 120개를 던지나 사실은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투구수 많이 던져서 좀 피로도 쌓이고 이런 네네. 거 굉장히 외국인 투수들은 민감한데 게다가 약간 부상 전력이 있었던 네.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빅리그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데 대해서 그날 질문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압박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대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기에서 뭐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는 최소한 내가 5회까지는 막아서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좋은 결과로 나와서 뭐 기아도 해피하게 3연전이 결국 어제 경기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봉호 감독한테 라우 얘기를 참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성공을 하고 보여주겠다는 그 의지가 여러 대목에서 보인대요. 저는 그래서 특히 전력 분석팀하고 대화할 때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우 선수가 그 직구 포싱 페스티벌하고 네. 커터 위주로 거의 75%를 던져요. 그 메이저 리그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두 경기에서도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좋은 커브와 또 체인지업도 던지고 슬라이더가 있는데 그 KBO에 맞는 뭔가 피칭 디자인을 조금씩 찾아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스마트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이봉호 감독이 타코 출신이고 뭐 강타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자 입장에서 라우 공을 많이 봤나 봐요. 그런데 라우 선수 좌완 투수인데 네. 좌완 투수들이 바깥쪽 우타자 바깥쪽 패스트볼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휘어나가는 구조가 그렇겠죠.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정이 되면은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우타자 바깥쪽에 테일링되는 페스트볼이 있으면 예. 그게 좌타자 몸쪽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거 잘만 맞습니다. 움직여주면 많이 던져본 것처럼 얘기해요. 많이 이용준 봤죠. 기자. 왜냐면 라우로는 예. 또 판타지에 몇 번 써봤기 때문에 예. 관심 있는 투수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기아가 이제 마운드 쪽은 라우어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나아진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기아의 가장 큰 김은승 기자가 파리에 있는 동안 기아의 가장 큰 고민은 최영우. 빠따라 갈 뻔했네. 타격이었어요. 네. 기록을 보면 네. 8월 들어서 이제 개막 이후로 그러니까 LG전 직전까지 8월 팀 타율이 2할 7푼으로 같은 기간 9위로 떨어져 있었고 팀 OPS가 0.717 평소 기아답지 않은 이 기록은 리그 최하위였어요. 이제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최용호 빠진 가운데 이제 나성범이 좀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LG와의 3연전에서는 좀 살아났어요. 타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기아 타선이 가장 무서운 것은 소크라테스, 김도영, 최영우, 나성범 그렇죠. 이렇게 중심 타선 근처가 그 뒤에 이우성까지 네네네. 빈틈이 없다, 피해갈 선수가 없다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최용우가 빠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구멍이 굉장히 커 보이고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던 선수니까. 맞아요. 근데 또 상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에 비해서는 또 쉬워 보이는 타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김도영한테 좋은 공을 안 네,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김동훈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그 영향은 자기는 못 느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김도영, 나성범이 조금 고전을 하고 있던 중에 최영우 선수가 빠진 것도 맞아요. 있고, 그래 이제 벗어났는데 상당히 그래서 김도영, 나성범 선수가 오래 걸렸고, 근데 이제 지난주 고척 키움전에서부터 김도영 선수가 29 홈런 치고 그 30 기록한 네네. 그날 이제 나성범 선수도 홈런을 치고 맞아요.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날부터 좀 완전히 살아난 것 같고요. 그때부터 해서 나성범 선수는 토요일까지 3경기 연속 홈런을 쳤는데 이게 홈런도 홈런이지만 기아에서 최영우 선수 존재감이 큰 이유는 타점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 그러니까 이 해결사가 없어졌다라는 게 사실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나성범 선수가 잠실에서 완전히 해결을 해줬습니다. 금요일에는 뭐 9회 초에 1대2에서 역전 투런 홈런. 결정적이었죠. 그 앞에 김도영 선수가 또 적시타로 쫓아가주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0대 1로 끌려가다가 5회 초에 그 바로 그 라우어가 네. 4회 마친 다음에 5회 초에 동점 솔로 홈런을 나성범이 쳐주고 그리고 나서 6회 초에 완전히 승부를 뒤집죠. 김도영 선수 말로 홈런 포함해서 이날 나성범 선수가 3안타 2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기운을 확 뺏어오는 역할을 나성범 선수가 이번에 잠실에서 LG전에서는 굉장히 잘했고 일요일에는 물론 이제 보호를 위해서 쉬었지만 그래도 이제 타선이 분위기를 타버렸기 때문에 어제도 완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아가 압도적인 경기로 키움전과 LG전을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1번이 나성범 선수가 회복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봐도 될 것 역시 같습니다. 나스타인 것 같네요. 예, 그 제가 뭐 일요일 얘기 잠깐 갔다 와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하게 들려드려야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그 기아 더그아웃에 그 경기 전에 보니까 나성범 선수가 이제 뭐 조금 훈련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범호 감독하고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굉장히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범호 감독이 나성범 선수 얘기를 조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범호 감독이 나성범 선수가 밸런스가 100% 가까이 잡혔을 때 나오는 타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거 왔다 싶은 타고. 예, 우리가 생각하기 큰 타구 같은데 그게 아니고 3루간 방향으로 좌전안타가 예, 가볍게 나왔을 때 이 선수가 밸런스가 거의 완성돼 있는 거다. 이게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LG전에서 실제로 첫 타석에서 좌전안타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3타수 3안타에 또 홈런 하나 쳤죠. 그러니까 근데 나성범 선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범호 감독도 그렇게 이제 신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김은진 기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날 일요일 날 뺐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리가 네. 살짝 불편한 모양인데 무리 안 시키고 뭔가 그 부상 전력이 쉬어주더라고요. 있으니까. 또 월요일까지 이틀을 쉬면은 어. 주중에 아주 중요한 경기 롯데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용하겠다는 메시지겠죠. 확실히 두 경기 잡더니 예. 여유가 좀 생겼어요. 이제 예, 나성범 그렇습니다. 쉬게 줄 시간도 생기고. 나성범 빼고 또 이겼으니까 일석이조죠. 예. 나성범 선수 얘기 이제 했는데 나성범도 나성범이지만 역시 기아는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도영 예. 30 홈런 빵 치면서 이제 31개까지 갔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좀 뭘까 아홉수를 넘어서면서 편안했을 것 같고 그룹에서 상을 받았다고요. 김도영 선수 그러니까 어제 경기 끝나고 기아 선수들 전부 다 이제 광주로 이동을 했잖아요. 해야죠. 뭐 광주 경기 해야 네, 되니까. 이제. 김도영 선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룹에서 호출을 받아서 너 남아라. 왜인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홍보팀이 안 알려주고. 근데 이제 요즘 선수들은 똑똑하니까 눈치는 챘을 눈치는 것 같고요. 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최영호 선수가 그 기아에서 홈런존에 홈런을 치고 받은 자동차, 나성범 선수가 엄청 부러워했던 그 전기차 똑같은 EV3인가요? 예, EV3를 김도영 선수한테 하사를 그룹에서 30 줬습니다. 30 기념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30-30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푼 거고. EV3를 딱 준 거네. 그죠?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리고 사실은 김도영 선수가 네. 지금 올해 활약을 하면서 기아에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도 성적이고 인기가 기아 거의 뭐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기아가 사실은 그룹에서 특정 선수를 시즌 중에 불러 이렇게 상을 준 적은 없고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WBC 2006년에 WBC 때 그때 같이 참가했던 기아 선수들한테? 선수들을 그 포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고요. 개인에게 따라주는 거. 예, 근데 시즌 중에 시즌 성적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건 그땐 특별한 케이스고 네네. 이런 거는 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 광주에도 늦게 내려가고 혼자 남아서 보도자료 보니까 무슨 압구정동에 있는 행사장에서 특별 행사까지 했더라고요. 압구정동에 기아 사옥이 있어서 뭐 거기에서 무슨 이렇게 전시장 특별 전시장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군요. 약간 부러운 감도 있지만 일단 이봉호 감독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도영 선수는 이제 뭐 홈런 치고 상도 받았고 이봉호 감독 입장에서는 김도영 거기 안 나가고 좀 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뭐 아까 나성범 선수 한 경기 쉬게 해주는 것도 그렇고 김도영 선수 챙기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긴장감 늦추지 않으면서도 관리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빨리 확정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3연전 다시 쓸어야지 이런 욕심은 내지 않고 2승 1패 했으니까 됐다. 약간 그 순리대로 가자. 순리대로 가자. 이런 계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범호 감독이 지금 못 쉬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김도영,
김도영 선수 지명타자로 뭐 나가기는 했지만은 휴식을 음. 받지는 못한 걸로 제가 파리에 있는 동안에도 김도영 선수가 그 지난번에 삼성전에 송구 실책하고 중간에 빠진 적은 있어요. 그렇게는 했지만 그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제임스 네일도 아직 한 번도 못 쉬었고 그러네요. 근데 네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양현종처럼 나는 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빼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범호 감독이 가장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던 선수가 그 둘인데 네네. 뭐 어쨌든 계속 지켜는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은 이제 좀 확정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지금 보면은 제 생각에는 선수 뭐 체력이나 이런 관리도 그렇지만 약간 강약 조절을 잘 하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방금 말씀하신 대구에서 송구 잘못했을 때 빼버린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박찬호 선수 주루를 열심히 안 했다. 그러니까 감독이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타구를 보고 끝까지 보고 뭐 끝까지 플레이를 하지 않고 주루를 열심히 안 했다. 근데 이게 경기가 워낙 그때 대구 삼성전이 저는 딱 생각이 났던 게 그때랑 취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경기고 얼마나 많은 팬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보고 있는데 왜 선수가 열심히 하지 않아. 정신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차원의 교체. 물론 경기 후반이긴 했지만 그런 차원의 교체.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 또 교체 상황을 만드는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양현종 선수 중간에 교체가 일찍 조기간판 시켜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몇개 안 남겨놓고. 예, 그때 그때 한 개 남겨놓고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그때 좀 살짝 삐쳤고 그 다음 경기 완투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살짝 삐치고 본인도 이제 감독하고 그 경기 끝나고 바로 풀었고 감독이 되게 미안하다면서 막 안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양현종 선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닌 게 토요일에 저도 토요일 날 하루 가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에 김도현 선수가 김도현이 금요일 날 선발 등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5이닝 전에 또 교체가 됐잖아요. 잘 던지고 있었지만 김도현 선수가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저랑 이제 둘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근데 김도현 선수를 부르더니 미안하다고. 양현종한테 했던 똑같은 말을 미안하다고. 그래서 김도현 선수가 이제 아닙니다. 막 뭐 제가 더 잘 던졌어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다음에 더 많이 던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현종 에이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곳에서 이범호 감독이 굉장히 뭐 스킨십이 좋은 것 같네요. 이게 감동의 분위기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는 약간 이게 일부 팬들은 감독이 뭐 자꾸 선수한테 미안하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 적시적시 필요할 때 그렇죠. 이 선수를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움직이죠, 그럴 때. 감동 리더십이네요. 아니구나. 좀 더 미안하다고 좀 몇 번 해봤어요?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표현을 해야 됩니다. 회식으로 하죠, 회식으로. 네. 그리고 뭐야 김도현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김도현 선수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리고 황동화 선수 기아가 선발진 공백 이슈가 컸는데 잘 메워주면서 기아가 위기를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기아 선발진이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거든요. 윤영철 선수가 회복이 될지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퀘스천 마크고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황동화, 김도현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아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저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원인이 그 두 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도현 선수는 좀 늦게 합류하긴 했지만 두 투수가 워낙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 스타일이 없는 선수를 위해서 있는 선수를 빼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로 저는 선발 로테이션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현철 선수는 뭐 시즌 아주 막바지에 회복을 할 거고 복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 부상 자체가 피로골절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인데 피로골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즌 안에 이 선수를 복귀를 시킬까 실전에 이거 굳이 이게 구단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포스트 시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 정규 시즌 이대로 가더라도 포스트 시즌은 만약에 한국 시리즈 가게 되면 4선발 체제가 보통 되는데 그럼 4선발을 누가 하느냐? 그때 윤영철을 부르지 않겠어? 이의리는 없으니까 윤영철을 부르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동화, 김도현이 지금처럼만 잘해주면 저는 사실은 그 두 투수가 포스트 시즌 선발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결국은 시즌 끝까지 하게 되는 상황도 올 것 같은 분위기를 제가 느낀 분위기는 무슨 그렇습니다. 뭐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네네네. 선발 1, 2, 3선발이 굉장히 뭐 확실하면은 선착팀으로서는 굉장히 뭐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봉 감독이 이 얘기도 했어요. 지금 이의리와 윤영철이 긴장하고 있을 거다. 황동아, 김도현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돌아와도 자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보장. 그리고 어린 투수들이 그 윤영철, 이의리 역시 어린 투수들이기 때문에 뭐 커리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내 자리가 뭐 보장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잘했지만. 그래서 아마 긴장하고 있을 거란 얘기를 감독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혹시 이 선수도 긴장하고 있을까요? 양현종? 양현종 선수도 뭐 항상 자기는 긴장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니까요.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들 보면 그 한때 양현종, 김광현, 유현진 이 세 명의 좌완 트로이크가 한국 프로야구를 기둥처럼 역할을 했었는데 올 시즌 유현진도 뭐 캠프 부족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복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김광현은 정말 이유 모를 부진 잘 던지면 승리가 안 되고 차자가 쳐주면 자기가 부진하고 이런 좀 엇박자도 계속 나고 근데 양현종만 계속 꾸준해요. 비결 같은 게 있을까? 양현종이 올 시즌 특별히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이 나이 때까지도 계속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비결이 있다든가 옆에서 보기에 어떤가요, 양현종? 올 시즌을 위해서 준비한 거는 캠프 때 이 그 존 ABS. ABS 존 때문에 저 갑자기 AI라고 할 뻔했네. ABS 존 때문에 내가 어떤 변화를 취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기아 투수들이 좀 많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커브 공략을 잘해야 된다면서 커브 준비를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올해 특별하게 뭐 내가 따로 뭘 했다 이런 거는 없었고 평소에 보면은 뭐 루틴도 양현종 선수는 던진 다음 날 반드시 러닝을 그 그라운드 외야를 네네네네. 엄청 달리거든요. 거의 선수들 훈련 다 끝날 때야 들어오는 정도. 그 정도 루틴이 있고 아파서 그때 어렸을 때 네네. 어깨가 아파서 방황을 했던 적이 2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보강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근데 올해 또 팔꿈치 이슈가 잠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괜찮지만 그래도 보강 운동은 늘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양현종 선수는 그 취미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몸을 쓰는 취미. 그러니까 뭐 사실 선수들이 비시즌에 골프도 많이 치고 맞아요.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네네네. 골프 굉장히 많이 치잖아요. 네네. 근데 골프도 양현종 선수는 안 치고 다저스의 무키 배츠는 프로 볼러예요. 그러니까 다른 취미 활동을 선수들이 많이 하는데 양현종 선수는 제가 아는 양현종 선수의 일과에는 야구와 육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스타일이고 네네네. 그 과감한 느낌의 긍정적인 거라면은 양현종 선수는 조금 예민한 부분은 있어요. 걱정도 있고. 근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뭐 노력형 긍정 스타일. 노력형이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성격이 꾸준히 제가 지금 봐온 바로는 꾸준하거든요. 현종적 사고 뭐 이런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네. 그런 점이 다 나이가 이제 좀 들고 베테랑이 돼서도 뭔가 좀 엇갈리는 거 아닌가 선수들 간에. 그런 것 같아요. 생활이 어쨌든 몸에 익은 거죠. 예. 프로야구 선수 좋은 습관이. 네, 뭐 그렇다고 다른 선수들이 뭐 다른 취미만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네.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몇 선수에 대해서. 수영은 무슨 취미가 있을까? 네. 네. 기아가 이제 28경기 남았어요, 정확히.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이제 뭐 구분응선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문진 기자 보시기에 고비나 변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당장 뭐 이걸 고비라고까지 해야 될까라는 건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 결과를 봐야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롯데와 3연전 기아의 뭔가 트라우마 같이 중국의 중국 축구에 한국 공안증이 있다면 공로증. 네, 기아에는 공로증이 있다. 올해 너무 유난히 이상하게. 롯데한테 지금 3승 1무 7패거든요. 이 아무도 모르는 그 원인을 모르고 기록을 봤더니 되게 엇갈리는 게 광주에서 성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3승을 했는데 그 3승이 다 광주에서 했거든요. 광주에서 5경기 중에 3승. 근데 광주에서는 투수들은 무난하게 던지는데 타율이 2할 2푼대예요. 근데 사직에서는 네. 타율은 2할 7푼대인데 잘 쳐요. 2할 8푼대였나? 네네. 굉장히 잘 치는데 투수들이 이제 7점대. 근데 뭐 치고 갖고 하다가 네. 뭐
진 적이 있잖아요. 이게 네. 알 수 없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그때 뭔가 팀의 페이스나 팀의 전력 뭐 누가 아파서 빠진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뭐 한 경기에서 우당탕해서 이게 기록 수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네네. 묘하게 알 수 없게 꼬인다. 정말 꼬인다. 이게 다들 기아 팬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이기고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 네, 이기고 이상하게. 이상하게 지고 그런 경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네. 내일부터 이제 롯데 3연전이기 때문에 이제 광주에서 3연전이니까 조금은 뭐 사직보다는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평화를 갖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LG를 완전히 제치고 분위기 좋잖아요. 네,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롯데를 만났는데 이거를 넘는다면 기아는 이제 쭉 완전히 가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약간 이게 고비라면 고비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기록을 살펴보다가 살짝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안방 호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원래 잘하는 팀 홈에서 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올 시즌 기아 홈 승률을 보면 28승 1무 26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승률 엄청난 것보다는 물론 승률이 뒤지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긴 하지만 2개밖에 안 되고 오히려 원정에서 40승 1무 20패거든요. 이 광주 홈구장 가면 너무 잘하려고 부담을 갖는 걸까? 아니면 다들 자동차 하나 받으려고 홈런전을 위해 노려치는 건가? 이상하게 홈에서는 기대만큼의 승률은 아니더라고요. 홈에서는 좀 그런 영향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롯데나 지금 기아가 약한 팀이 롯데 SSG잖아요. 네네네. SSG한테도 4승 기준대, 8패거든요. 네네. 네. 근데 롯데 SSG한테는 원정에서 엄청 약해요. 네. 그게 그 결과 이 상대 전적으로 이어진 느낌? 이게 네. 기아 진짜 이상해. 네. 아니, 전 도깨비 근데 같은.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2위만 되면 뜨더라고. 예. 하위 팀한테 되게 묘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위 팀이니까 어쨌든 상위권 팀들, 센 팀한테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이제 뭐 주중에 이제 롯데전 해야 되는데 이범호 감독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팀들한테 강한 거냐 했더니 뭐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롯데전도 집중해야 사실 될 방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네네네. 그만큼의 뭔가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할 것 같다. 선수들이 좀 느낄 거 아니에요. 롯데 경기 왜 이렇게 못했지 하고 위기감을 아마 느껴야.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아 얘기 오랫동안 나눠봤고요. 마지막 질문. 예. 조금 이르긴 한데 이제 정규 시즌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 시리즈 상대 팀이 어딘가는 올라올 거예요. 삼성, LG, 두산 뭐 이런 팀들 상위권에 있는 팀들과 한 팀이 될 텐데 어느 팀이 가장 까다로울 거라고 김은진 기자가 생각하는지 혹은 이범호 감독이 혹시 생각하고 얘기한 게 한국 시리즈에 있는지. 올라오면요? 한국 시리즈 맞붙을 상대로 어느 팀이 제일 까다로울지에 대한 뭐 언급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언급은 아직 섣부르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보기도 약간 생각하겠죠. 이르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현재 지금 상태로는 원래는 두산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 전적에서 유일하게 두산한테는 지고 있거든요. LG 삼성한테는 앞서고 있는데. 네, LG한테는 12승 3패, 삼성은 8승 4패, 두산에 근데 6승 1무 8패. 그렇죠. 근데 이 8패 중에 그 역사적인 경기가 포함이 돼 있죠. 30대 8. 제가 파리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기아가 유일하게 이 상대 전적에서도 뒤지고 두산 타자들이 굉장히 기아를 만나면 폭발적인 타격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아 입장에서는 다행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한 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산, LG 전부 다. 네네네. 근데 삼성이 4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을 가장 어떻게 보면 경계는 해야 되죠. 2등이니까. 네, 근데 2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만약에 한국 시리즈 단기전에서 만난다. 그러면 사실 삼성, LG도 단기전에서 만나면 굉장히 당연히 까다로운데 삼성은 그리고 선발진 짱짱하고 불펜도 짱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뭔가 상대적인 롯데처럼 상대적인 뭐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 팀만 만나면 반대 상대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기아만 만나면 자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두산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지목을 해드리자면 네.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아 선수들이 투수들이 네. 두산전 피안타율이 3할 6리예요. 그러니까 30점 중 경기 여파도 있겠지만 그렇겠네요. POPS가 0.858인데 다행스러운 건 그 지금 없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두산 타자들이 강했더라고요. 알드레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알드레도가 한 경기만 나왔는데 평균 자책이 15.65예요. 네. 또 하나 있었지만 지금 없는 크로우 선수. 크로우. 이 선수도 7.04예요.
두산전 둘 빼면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뭐 나머지 내일 선수나 양현종, 뭐 정혜영 선수들 다 대체로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밖에서 보이는 것만큼 그만큼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기록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알드레 선수랑 크로우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좋은 거 갖고 날아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싹 예. 담아서 마무리 근데 한돈 뭐 특집 마무리 하시죠. 이제. 기억해 보면 네. 이제 그 두산하고는 한국 시리즈를 2017년에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삼성과 LG와는 한국 시리즈가 기아가 붙은 적이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요런 팀들의 매치업이 성사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죠. 자. 예, 야, 기아 얘기 좀 오랫동안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삼겹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거 먹나요? 구워진 것 같아요. 뜨거워서 막 벌써 익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예. 자, 프로야구 오늘 하루 쉬고 오늘 유튜브 보시면서 삼겹살 즐겁게 먹는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야구의 깊이 있는 이야기 재미있게 취재해서 여러분께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우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